안녕하세요. 제이의 풍수TV입니다. 오늘 방송할 성공과 부를 부르는 풍수 비법은 자영업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박나는 점포 가게의 건물 위치입니다. 점포가 있는 도시 내 건물은 대개 도로와 접해 있고 진입 도로를 통해서 출입하니 도로 형태는 건물이 흥하고 망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요. 도로는 단순히 차량이나 사람이 왕래하는 통로, 즉 통행길만은 아니고요. 도시에서는 도로를 물길로 보고 물은 곧 재물이니 도로는 재물이 흘러다니는 물길로 봅니다. 넓은 도로는 차량의 소통이 많으니 재물이 많고요. 좁은 도로는 매물과 같아 재물이 작게 이동하는데 바람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도로를 따라서 쌩쌩 불어닥치니 바람은 사람과 건물을 해치는 살기로도 보아 도로는 죽음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도시 내 건물 중 도리길이 아닌 죽음의 도로와 접해 있는 건물과 도로는 어떠한 것인가요? 알아봅니다. 10년 전 저는 경찰대학교에서 새로 총경으로 진급한 분들에게 생활 풍수를 강연했는데요. 총경은 일선 경찰서의 서장급으로 경찰직의 꽃으로 불리며 경찰 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죠. 강의장에는 제복을 입은 60여 명의 장년들이 늠름한 자세로 앉아 묵직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풍수 격언 1장에 대문과 현관문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흉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관공서 중에서 대문과 현관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어서 항상 관제 구설에 시달리는 관청이 있는데 바로 경찰청 건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적막감에 휩싸이더니 곧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 됐는데요. 이제는 피차간에 농담으로 넘길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장방향의 경찰청 건물은 서대문 노와 접해 있는데 경찰청 정문과 본관의 현관이 서로 일직선상에 마주보고 있어 건물이 항상 도로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 A청장, K청장 등 할 것 없이 경찰청장마다 비통의 눈물을 삼키며 불명예 퇴진으로 물려났는데 이것은 바로 현관의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일이 생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났죠. 이에 대해 저는 정문과 현관 사이에 원형의 나무숲을 조성해 도로의 살기가 직접 현관 안쪽으로 쏘아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정문을 약간 북동방으로 옮겨서 대문과 현관문이 일직선상에 쏘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말끝에 여기 계신 총경 중 훗날 경찰청장이 되면 꼭 풍수 비보를 해서 경찰의 안위를 높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죠. 저희 주문이 통했는지 현재는 경찰청 대문과 본청 현관 사이에 원형의 화단이 조성돼 있고 경찰청의 풍수적 약점이 많이 치유된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주택을 지을 때 대문과 현관을 일직선상에 두지 않으려는 풍습은 한옥에 딸린 내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벽은 사랑마당에서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에 설치된 벽으로 중문이 열렸을 때 사랑마당에서 안채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운 벽이지요. 바깥에서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보호받기 어렵고 또 대문에서 쏘아들어온 찬바람이 거침없이 중문을 통해 안채로 밀려들기 때문이지요. 집 밖과 집 안은 사시사철 기온에서 차이가 나는데 특히 겨울철이면 차가운 바깥바람이 집안으로 직접 불어들어와 집안을 춥게 만들지요. 풍수는 세찬 찬바람을 살풍이라 부르고 우리 조상들은 구태여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흉하게 보았으니
주택을 설계할 때 대문과 현관을 마주보게 배치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주 두렵게 여겼습니다. 이제 도시에 위치한 점포 중 반드시 쪽박을 차는 흉지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요. A 상가처럼 T자형으로 길이 교차된 관역벽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관역벽이란 똑바로 건너다 보이는 곳으로 옛날에는 이보다 더 흉한 집은 없었기 때문에 관역벽이 집은 사람이 살 집이 아니라 귀신이나 사는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얼마든지 관역배기가 왜 흉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관역배기 건물이 흉한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 도로에서 빠져나온 바람이 곧장 불어닥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인데요. 불이 나면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일어닥치기 십상이니 앉은 채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만 하죠. 옛날에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경우 이런 집은 수비하는 측에서 적의 공격을 맞는 거점으로 주로 이용됐고 그 결과 양쪽의 공격을 받아 폐가가 되었고 그 집 안에는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머문다고 봤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흉한 터에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금융회사는 대표적인 관역배기 건물입니다. 이 빌딩은 북동쪽에서 건물을 향해 뻗은 도로의 끝 지점에 있는데 풍수가 흉한 결과였는지 많은 곤란을 겪다가 다른 회사에 팔렸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도로가 건물로 직접 쳐들어오지 않고 비스듬히 비껴 보이면 해석이 다른데요. 이것은 살기가 아니라 재물이 몰려오는 명당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들지 비껴서 사선으로 날아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이 관역배기 집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도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앞쪽에 도로가 보였다고 성급히 피한다면 이것은 자칫 재물을 버리고 도망가는 바보가 될 수 있지요. 관역배기 터에 건물을 지었어도 대문이나 집의 중심이 도로에서 약간 옆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피해는 적고 오히려 재물운을 키우는 복받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자영업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점포를 임대할 때는 관역배기 터에 지어진 건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예의를 지키면서 풍요롭게 살려면 무엇보다 생리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생리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쉬운 곳인데요.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척박한 땅에 살게 되면 삶이 고단하고 많이 힘이 드니 하늘의 곡식을 심으면 열알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비옥한 땅에 살아야 생활이 풍요롭고 또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가 있지요. 도시에서 또 피해야 할 건물이 있는데 세 갈래 길이 만나는 삼각형의 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두 길이 비스듬히 만나고 그 끝에서 도로에 접한 삼각형의 터에 지어진 점포인데 보통 가위 두 날에 세워진 형태라서 전도부라 불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점포의 좌우를 도로가 에워싸 사람의 통행이 많으니 이런 전도부에 터에 지어진 건물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는 우선 울퉁불퉁한 곳이 없는 네모난 형태의 택지를 좋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삼각형의 터에 집을 지으면 화재를 당하거나 집 밖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재물이 불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풍수는 물을 재물로 보고 도시의 도로 역시 물길로 보아서 재물운을 판단하는데 양쪽에서 뻗어온 도로가 점포 앞에서 만나 곧장 빠져나가는 화성수이면 풍수적으로 재물도 쑥 빠져나간다고 보아 흉합니다. 그런 점포는 좌우측에 청룡과 백호에 해당되는 건물이 그 점포를 보호하거나 감싸지 못했으니 크게 상스럽지 못하고 또 재물이 텅 비어
가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흙으로 만든 소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은 하기는 하나 그 성과는 매우 보잘것이 없어서 늘 피곤하다, 장사가 안 된다 하는 등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삼각형의 대지 역시 흉상인데요. 건축 면에서도 다루거나 설계하기가 힘듭니다. 방을 배치하기도 나쁘고 집 구조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 살기가 무척 답답하고 또 불편합니다. 그리고 대지에 비해서 건물을 작게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건축비는 많이 듭니다. 삼각형의 터에 지어진 건물은 두 갈래길이 합쳐지는 지점에 돌담을 쌓거나 또는 거울을 이용해서 도로의 살기를 중화시키면 약간의 이로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 통감에 36개 중 주랭랑이란 말이 있지요.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듯이 풍수도 삼각형의 터에 지어진 점포는 크게 흉하니 주위에 알리지 말고 빨리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진 자리에는 자리를 걷고 마른 자리에는 자리를 펴듯이 흉지를 피해서 이사를 가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행동이 아니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될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네, 지혜가 맞습니다. 네, 제2의 풍수TV 다음에 성공과 부를 부르는 풍수 비법은 좀 쉬어가는 내용으로다가요. 여루시인 매창의 상가 무덤에 관한 단상입니다. 여러분, 이하우 흑불일제라는 시조를 지은 시를 잘 짓는 매창이라는 기생을 아시죠? 전라북도 부안에 그의 묘가 있는데 그것을 매창공원이라고 부르지요. 매창은 가무와 악기에 능한 다재다능한 예술인이었으나 미인 박명이라고 38살까지 살다 간 그녀의 삶은 온통 슬픈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58수의 한 시는 매창 시집으로 간행되었고 그리고 그녀를 사모하는 문 남성들이 무덤의 묘비를 2번이나 세워줬으니 그녀는 죽어서 더 유명한 여성이 됐지요. 오늘도 애로운 시청자 여러분, 400년 전 매창의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함께 산책하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